광대 수술 몇 미리까지 줄여야 할까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제 광대 축소의 임계점이라고 제가 제목을 부제를 달았어요. 이게 뭐냐면 임계점이라는 게 뭐 찾아보시면은 나오겠지만, 뭐 예를 들면 상이 변하는 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뭐 기체가 되고 고체가 되고, 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다가 또 끓어서 뭐 수증기가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변화, 상이 변하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또 그런 용어로 과학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어느 선까지를 넘어가면 무의미해지는 약간 그런 영역도 임계점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물은 아무리 열을 많이 가한다 해도 100도 이상은 끓지 않잖아요. 아무리 뭐 많은 열을 가한다 해도 물이 120도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물론 이제 순수한 물일 경우에. 그런 것처럼 광대를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그 이상은 줄어들지 않는 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뭐 4mm 줄이나 10mm 줄이나 어 똑같다는 거죠. 결과는.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 실제 환자들 CT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두 CT를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 말고 요거 먼저 보여드리죠. 최근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지금 한 2년간 좀 비슷한 케이스들을 조금 모아봤는데, 뭐 이 방법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십사라는 뜻에서 요 CT들을 준비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광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죠. 이쪽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광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죠. 이게 이제 그 두개골 쪽에 이렇게 광대를 줄이다 이제 많이 줄이고 싶어서 여기 두개골 쪽에 이렇게 고정을 하는 이런 방법까지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시행하는 분이 계세요. 보통 이 템포럴 프로세스라고 하는 여기다가 고정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고정을 하려니 화학 관절이라고 보통 해야죠. 화학 과두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턱 관절이 있는 부위 때문에 여기서 줄이는 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다 뼈를 잘라버리고 아예 이 축두골에 고정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술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뭐 이 방법이 전혀 얼토당토 않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고정을 하면 일단 이 광대뼈와 이 뼈의 연속성은 깨져요. 다시 말하면 아치뼈가 붙는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치의 연속성이 깨져서 여기가 붙는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 뼈가 이렇게 둥 떨어져 있죠? 이렇게 보면 이게 아치뼈고요. 요게 아치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템포럴 본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을 위해서 삽입된 플레이트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줄이고자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속된 말로 용을 쓰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아치뼈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템포럴 프로세스가 여기 있는데 워낙에는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그 뼈를 다 삭제해 버리고 아예 템포럴 본에 고정해서 아치에 연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치뼈는 여기까지밖에 없고 템포럴 본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갭이 생겨서 아치가 뼈에 붙는 거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보고서는 이거 이렇게까지 해서 효과가 있을까? 근데 환자들이 이제 묻는 거죠. 선생님, 내 광대뼈 몇 미리 줄일 수 있어요? A라는 병원에 가서 했더니 한 5mm 줄일 수 있어요. 5, 6mm 줄이면 돼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병원 갔더니 10mm 줄여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나 얼굴이 커서 광대가 커서 수술을 하고 싶은데 10mm 줄여주는 데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누구라도. 뭐 5mm 줄이면 왠지 아쉬울 것 같고, 10mm 줄이면은 뭐 같은 돈 내고 같은 고생하는데 왕창 줄여주는 데 가고 싶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방법인데 나름 신박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글쎄 이게 이렇게 유지가 될까? 또는 요게 뼈가 안 붙을 텐데 아치 이렇게 뼈는 붙는 거를 포기하는 게 나쁘지 않은 괜찮나? 뭐 이런 저 개인적인 의구심은 있었어요.
다른 CT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CT인데, 다른 분인데, 이분도 똑같은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한 거죠. 근데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공간이 빈 공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긴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근육이 잔뜩 있는 곳이에요. 템포럴 머슬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닫으면서 템포럴 머슬이 수축하고 확장하면서 여기 근육이 이쪽 방향으로 뼈를 밀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을 해놔도 얘 뼈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런 환자가 왔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플레이트가 부러져 있죠. 다시 말하면 이 플레이트가 뼈를 붙잡는 힘보다 근육이 뼈를 밀어내는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템포럴 머슬이 이 플레이트를 부러뜨리는 거죠. 오른쪽은 플레이트가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왼쪽은 뼈가 부러졌어요. 여기 뼈가 부러졌죠. 제가 우려했던 바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생겨버리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뼈 부러진 게 보이시죠? 여기가 부러진 데예요. 여기는 뼈가 부러지고 플레이트 고정은 돼 있는데 뭐 템포럴 본에 붙어 있죠. 근데 여기는 뼈가 부러지고 반대쪽은 플레이트가 부러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뭐 이제 우리가 많이 줄이고자 하는 욕심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많이 줄이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의사들이 막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템포럴 본에 그냥 바싹 뭐 거의 뭐 잘라내듯이 템포럴 프로세스를 잘라내듯이 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이 방법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치는 안 붙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보면 실제로 뼈를 템포럴 프로세스가 여기가 다 없어지니까 보면은 플레이트로만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플레이트로만 돼 있고 뼈끼리의 접촉이 없어요. 그러니까 뼈끼리 만나지 않으면 플레이트 고정을 해놔도 그 뼈가 붙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치 쪽의 뼈의 연속성은 포기하는 거죠. 대신에 최대한 줄여보겠다.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술 방법도 또 최근 들어 한 1, 2년 전에,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요걸 보고서, 아, 진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다른 경우인데, 다른 환자의 경우인데,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보면은 뼈가 없어요, 이제. 뼈가 부서지다, 이제 뼈가 없죠, 이런 데는 보면은. 플레이트만 있고 뼈가 없죠. 그러니까 아치의 연속성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템포럴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 있고 아치뼈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뼈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보면은 이렇게까지 줄여서 뭐 그러면 얼굴이 작아지기라도 하냐 이제 요거에 대한 좀 의구심이 저는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뭐 효과가 있느냐. 근데 그게 제가 갖고 있던 의문점이었는데 이 환자를 통해서 그 의문점을 조금 해결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이 환자는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템포럴 본에 이렇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줄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수술 전이에요. 왼쪽에 보이는 게 수술 전이고요. 이게 수술 후예요. 그래서 템포럴 본에 고정하는 이런 수술을 해서 이렇게 붙인 거죠. 템포럴 프로세스는 아예 거의 삭제하다시피 해서 없어지고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뭐 꽤 줄었죠. 여기 보시면 아예 뼈가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치뼈와 템포랄 본 사이에 연결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플레이트만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붙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뼈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붙기는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뭐 효과만 있다면, 또 이렇게 45도 쪽에서 잘 이렇게까지 이렇게 잘 붙어만 있다면 뭐 여기 떨어져 있어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기능적으로나 뭐 이런 거나 이렇게 잘 붙어만 있다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한테는 뭐 괜찮아요. 뭐 여기 떨어져 있기는 한데 뭐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앞에 다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환자는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근데 나 광대 많이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광대가 안 줄었어요? 겉으로 볼 때 별로 차이가 없어.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나 광대 더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 CT를 조금은 자세히 보려고 이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수술 전이고요. 수술 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수치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보시죠. 광대 있는 부위에서 자른 단면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이게 이제 광대의 폭이에요. 이게 보면은 130mm 정도 나오죠. 130mm. 그죠? 그런데 광대 수술을 하고 나서의 이 좌우 폭을 한번 재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면은 123mm가 나와요. 그러면 양쪽 합해서 7mm 정도 줄어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수치는 적어요. 7mm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거는 뼈가 줄어든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피부 겉으로 드러나는 이 폭을 한번 재보자고요. 이 피부 폭. 그럼 이렇게 재보면 149mm가 나와요. 수술 전이. 그러니까 광대 수술하기 전에 이 광대 폭이. 그럼 149mm인데,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이 폭은 얼마일까? 이렇게 보면 놀랍게도, 저도 놀랐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보면 149mm예요. 놀랍게도. 수술 전에 149.66이었는데 수술 후에도 149예요. 뭐야? 뼈는 7mm나 줄었는데 왜 똑같아?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나 수술했는데 왜 안 줄었어? 이렇게 말할 만 하잖아요. 여기는 149.66, 여기는 149.34. 뭐야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뼈는 줄었는데 왜 살은 그대로냐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수술하고 이 수술 후가 뭐 3개월이다, 뭐 4개월이다, 뭐 요러면 뭐 부었나 보다, 뭐 이럴 수 있어요. 무려 1년이 지난 사진이거든요. 수술 전과 이게 수술 후 1년이 넘은 시점이에요. 이건 저도 광대 수술을 하지만 저는 환자들한테 말하거든요. 한쪽당 6mm씩 줄이면 12mm가 줄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피부로 드러나는 거는 12mm보다는 작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 나름의 어떤 가설이죠. 뭐 가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케이스들을 수술 전후 CT가 다 있는 환자들을 싹 다 뒤져보면 뭔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뭐 혼자서 재본 것들은 많아요. 근데 보면 뼈가 7mm 줄었다고 피부가 7mm가 줄지가 않아요. 뼈를 7mm 줄였는데 실제로 줄어든 거는 뭐 3mm나 4mm 정도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7mm 이상 줄이는 거는 뭐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어떤 몇 미리 이상 줄이는 거는 그때부터는 줄여도 피부 폭이 줄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7mm가 줄던 10mm가 줄던 내 얼굴에서 줄어들 수 있는 폭은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제가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모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서 10mm 줄였다고 피부가 10mm 줄어들진 않아요. 그러면 뼈가 줄어드는 것처럼 비례해서 피부가 줄어드느냐라고 말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2mm 줄면 2mm 줄어요. 나중에는 4mm 줄면 3mm 줄어요. 6mm 줄면 4mm 줄어요. 8mm 줄면 5mm 줄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넘어가서 10mm 줄이면 더 안 줄어요. 이 상황이 와요. 그걸 임계점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이 환자의 경우 조금 놀랍지 않냐는 거죠. 분명히 엄청나게 많이 줄이는 수술을 해서 뼈의 길이를 130mm 정도 되는 거를, 뭐 이거 제가 지금 마우스로 찍는 거니까 측정 오차도 한 0. 몇 mm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mm는 무시하자고요. 그러면 130mm 수술 전 폭이었는데, 수술 후 폭이 지금 재보면 122mm, 123m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7mm는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피부는 수술 후에도 148.9, 뭐 149mm 정도 되고, 왜 수술 전에도 가장 넓은 데로 재면 149mm 정도냐. 변화가 뭐 0. 몇 mm 밖에 없잖아요. 이게 수술하고 1년이 넘은 시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이거로 잡았어요. 그냥 광대는 몇 mm까지 줄여야 할까? 광대 축소의 임계점이라는 건 뭘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 저 나름대로의 가설은 있어요. 자, 이게 피부라고 생각해 보고요. 파란색이 뼈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뼈를, 이렇게 튀어나온 뼈를 이렇게 플랫하게 바꿔서 밀어넣거나 줄이면 이 간격이 같다면 피부도 똑같이 줄어야겠죠. 이 살과 뼈의 간격이 똑같아야겠죠. 근데 현실은 뼈는 줄었는데 살은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 간격, 뼈와 피부의 간격이 같다는 전제를 하면 뼈가 줄어들면 피부도 줄어들겠죠. 하지만 현실은 이건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사고고, 2차원적인 사고를 조금만 더 해보면 실제로 돌아오면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란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모습이고, 아래쪽은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하늘색이 뼈인데 이만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피부는 이만큼까지 따라오지 않고 요만큼 갭 사이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가설이란 말이에요. 자, 하늘색이 뼈라고 생각해보고 이 살색이라고 생각해보자고요. 이 노란색은 보조선이에요. 그래서 광대가 지금 이만큼 튀어나왔다. 빨간 선만큼 튀어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색 뼈가 축소가 돼서 안으로 이렇게 빨간색만큼 들어갔어요. 여기 있던 광대뼈가 여기가 이렇게만큼 들어갔어요. 근데 알아둬야 할 거 하나 여기 있죠. 우리가 광대 수술할 땐 여기 일정 부분 박리를 하잖아요. 그쵸? 일정 부분 박리를 하고 이 뼈랑 이 골막, 피부랑 연결된 이 골막이 뼈에 붙어서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박리라는 게 이루어진 채로 분리가 돼서 뼈는 들어가고 살은 나중에 따라 붙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박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치 쪽에 박리가 많이 하게 되죠. 예를 들면은 아치 쪽에 뼈를 많이 줄이려면 박리 범위가 넓어지겠죠. 조그만한 구멍으로 조그맣게 넣는 게 아니라 박리를 어느 정도 해야 플레이트 막 이렇게 긴 것도 넣을 수 있고, 그러니까 플레이트 넣는 만큼은 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뼈와 골막과 살이 연결돼 있던 이 덩어리가 이 사이에서 분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박리가 일어나면. 그러고 나서 뼈가 움직여요. 그리고 뼈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 골막이 싹 달라붙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싹 달라붙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사 싹 달라붙는다 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싹 달라붙는다 해도 여기에 있던 이 많은 지방들이 박리에 의해서 벌려졌다가 이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뭉쳐서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유, 박리 때문에. 박리가 커지면 뼈는 들어갈지언정 살은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안 들어간 살이 뼈의 그 빈 공간에 위아래에 있던 지방들이나 살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두께를 형성한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설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증명하려면 박리 범위를 다르게 해서 수술을 해보고 뭐 증명할 수도 있겠고, 또는 여기에 피부 두께랑 뭐 지방 두께랑 어떤지를 재봐서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 결과 분명한 건 이 사이에 흉살이든 아니면 위아래에서 내려오는 지방 덩어리든 이렇게 분리가 된 채로 뼈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 빈 공간이 위아래에서 메꿔져서 피부 두께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생각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CT가 저한테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보여준 CT예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 수술 전 CT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은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 재건 수술을 하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 간혹 있지만, 이렇게 수술 전 CT와 1년 정도 지난 뭐 상황에서의 CT, 그거를 다 갖고 있기는 힘들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모아보면 아마도 지금 제가 말한 그 내용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론적인 배경이 있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뼈를 얼만큼 줄여야 되는가? 그쵸?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수술 전에 뇌 광대를 얼마나 줄이는 게 안전하고 임계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의 최고치를 얻을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그냥 경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는 두 가지는 무조건 고려를 해야 돼요. 정확히는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도 그 세 가지는 최소한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광대 수술을 계획 중이라면. 하나는 이 광대뼈와 이 코로노이드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뼈가 있어요. 그 사이의 거리예요. 이 거리를 재서 이 이상 줄일 수는 없어요. 이 뼈랑 이 뼈랑 부딪히면 입이 안 벌어져요. 이 뼈랑 이 뼈랑 부딪히면 입이 안 벌어지고 임핀지먼트라고 저희가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뼈끼리 부딪히는데 입을 다물거나 벌릴 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딪힐 때마다 아프거나 부딪히는 소리가 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께만큼 이 뼈를 줄일 수는 없다. 또 하나, 이 템포럴 프로세스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가장 맥시멈으로 잡는 게 적당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이건 뭐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제 경험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얘를 만나서 부딪히면 안 되는 거는 자명하고, 그러면 얘랑 얘랑의 거리의 최소점은 어느 정도 되냐? 최소 2, 3mm는 벌어져 있어야 그래도 조금 불편하고 말지 적응하고 말지, 이게 2, 3mm 미만일 때는 무조건 증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게 뭐 1mm밖에 안 되거나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입을 못 벌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꼭 재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안전하게 줄일 수 있는 맥시멈은 지금 여기랑 여기 템포럴 프로세스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의 두께를 재고 그 두께만큼 줄이는 게 맥시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까지 오는 게 맥시멈인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게. 그러면 그 두께가 대략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한 6, 7mm 정도고, 뼈가 조금 얇은 분들은 뭐 4, 5mm 정도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께가 대부분은 한 6, 7mm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얇은 경우는 4, 5mm도 있고, 조금 두껍게 또는 뭐 아치가 막 이렇게 튀어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조금 더 두껍겠죠.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요 선에서 여기를 이렇게 넘는 광대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광대. 이런 경우는 이 노란색보다 더 많이 줄여도 돼요. 그때는 뼈를 절골하는 방향을 조금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트릭을 쓰면 더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수직 라인보다 튀어나온 광대를 가진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두께보다 이 두께를 더해서 줄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야 효과를 또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하과두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옆으로 이만큼 튀어나온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여기가 광대보다 오히려 얘가 더 튀어나온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면 광대 수술에서 효과 못 봐요. 왜냐면 여기 백날 줄이면 뭐예요? 얘가 튀어나와 가지고 정면에서 보면 얘가 뽕 튀어나와 있는데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는 고려하자. 뭐 조금 더 하면 네 가지인데요.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와 아치와의 거리 이거를 맥시멈으로 잡고 또 하나 템포럴 프로세스의 두께를 맥시멈으로 잡고 또 하나 템포럴 프로세스보다 아치가 더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더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하악관절의 하악과두가 아치보다 튀어나온 경우에는 광대 수술해봐야 효과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많이 줄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 과교정 증상이죠. 이렇게 보면은 템포럴 머슬이 이렇게 불룩하고 많이 줄여서 여기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환자들이 말할 때 이렇게 땅콩 됐다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선생님 저 광대 수술하고 땅콩 됐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콩 돼서 이렇게 줄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템포럴 머슬이 많이 발달해 있는 분들이 광대를 많이 줄여 놓으면은 광대뼈는 얼굴 전체에서 요만큼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광대뼈 있는 데만 쏙 들어가고 그 주변이 오히려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땅콩 됐다는 표현이 나오죠. 또는 이런 식으로 뒤만 함몰돼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CT에서 연속성이 없고 템포럴 프로세스랑 아치랑 떨어져 있는 경우 있죠. 그럼 여기가 뼈가 없으니까 가운데가 뼈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가 함몰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런 경우고요. 또 옆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볼록해지고 여기는 꺼져 있는 이러한 함몰이 관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교정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줄이려고 용 쓰지 말자.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하나 부연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광대 아무리 많이 줄인다고 해도 이 속이 비어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템포럴 머슬이라는 애들이 우리가 입을 다물 때 벌릴 때가 아니고 다물 때예요, 여러분. 광대 수술하고 말썽이 생기는 거는 입을 벌릴 때가 아니고 입을 다물 때 생겨요. 왜냐하면 입을 다물 때 이 속에 있는 템포럴 머슬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짧으면 뚱뚱해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치를 바깥쪽으로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진처럼 플레이트가 고정해 놓은 플레이트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올 수도 있어요.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또는 플레이트는 여기에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 뼈가 부러지면서 이 아치가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여드린 CT들 보면 이런 경우도 왜 부러졌냐는 거죠. 템포럴 머슬이 아치를 미니까 여기를 미니까 이게 부러지겠죠. 일단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 여기 이 뼈는 왜 부러지냐는 거예요. 자꾸 얘가 밀어. 템포럴 머슬이 아치를 자꾸 이렇게 밀어. 그런데 플레이트가 붙잡고 있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뼈가 부러지든 플레이트가 부러지든 둘 중에 하나는 부러져야지 얘가 힘의 평형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CT를 자세히 보시면 조금 서운한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자, 이거는 제가 뭐 환자분 전 CT, 수술 전 CT를 본 거는 아니지만 아마 광대뼈가 요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아무리 많이 잡아줘봐야 한 요 정도. 그러면 지금 줄인다고 여기다가 고정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줄어든 라인은 요 정도란 말이에요. 요 라인을 보면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냥 여기만 광대뼈를 뜯어낸 것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워낙에 여기다 고정해서 뭐 바라기는 희망하기로는 이런 식으로 되길 바랬죠. 광대가. 목표는 이런 식으로 되기를 목표로 했겠지만 현실은 템포럴 머슬이 바깥쪽으로 계속 밀어대니까 뼈는 튕겨져 나가고 또는 뼈가 부러져서 튕겨져 나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려보면 요게 수술 전에 광대 라인이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뭐 많이 조금 더 후하게 쳐준다 해도 한 요 정도. 그러면 지금 줄어든 모습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뭐 이거 1, 2mm나 되겠어요? 줄어든 건 별로 없으면서 여기만 뼈가 없어져 버리는 꼴이 나타났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광대 축소술이 아니라 광대 제거술 같은 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워낙에 광대 라인이 뭐 요 라인 정도 됐을 거라고 보고요. 조금 많이 후하게 쳐줘도 요거 이상을 넘어가진 않았을 것 같고요. 남아있는 뼈를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뭐 여기 조금 줄어들었다 치고 근데 여기는 지금 뼈가 없잖아요. 근데 요 라인 자체는 줄어든 양이 별로 없잖아요. 여기만 뼈가 그냥 없어져서 허당이 된 것 같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게 광대 축소술이냐 제거술이냐 뭐 말장난 같지만 제거술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광대 제거술이냐 축소술이냐 라고 말하면 광대 제거술에 좀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이 줄이려고 욕심부리지 말아라. 많이 줄인다고 절대로 얼굴이 작아지지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얘기를 한번 잘 기억하세요. 광대를 2mm 줄였으면 피부도 2mm가 줄어. 근데 광대를 4mm 줄이면 피부가 3mm 줄어. 광대가 6mm 줄면 3.5mm 줄어. 8mm 줄면 4mm 줄어. 그 이상 아무리 줄여봤자 더 이상은 안 줄어. 약간 이런 로그 스케일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례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줄인 거는 어느 정도 효과는 보지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줄여도 효과가 거의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뭐 개인적인 약간의 경험과 그냥 가설과 실제 환자 CT 데이터를 통해서 보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내용이에요, 사실은. 왜 내가 광대를 4mm, 5mm 줄였는데 왜 4mm, 5mm 안 줄지? 그리고 수술 후에 피부 두께를 측정해보면 왜 수술 전보다 두꺼워져 있지? 이게 제가 갖고 있던 의문점이었었거든요. 아까 그 CT 피부 두께 한번 재볼까요? 이 CT에서 아까는 뼈랑 피부를 쟀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세운 가설이 어느 정도 합당한지를 보려면 뭘 재면 되냐면 광대뼈와 요 피부 두께를 재면 돼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광대뼈 제일 튀어나온 데서 피부까지 두께가 수술 전에 9.93mm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수술 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mm잖아요. 13mm.
피부가 3mm 정도 두꺼워졌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한 이 가설이 어느 정도 맞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더 많은 환자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모아볼까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한 10명 아니면 20명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모아가지고 다 측정을 해보면 최소 6개월은 넘은 환자여야 되거든요. 광대 수술한 지 6개월이 경과한 환자를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환자를 이걸 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물론 이제 직원들을 좀 괴롭히긴 하겠죠, 제가. 좀 찾아봐 이러고서 그걸 뒤져보면 아마 통계적으로 좀 유의미한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대 수술은 많이 줄인다고 많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미리 주는 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말아라.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한 네 가지 정도 코로노이드 프로세스와 광대 아치와의 간격, 그 다음에 내 템포럴 프로세스에서 두꺼운 부분의 두께, 그 다음에 내 광대가 이 템포럴 프로세스보다 더 바깥쪽으로 튀어나왔는지 아닌지 확인하면 이 튀어나온 만큼 더 줄일 수 있다. 그거 세 번째. 그 다음에 내 하악 과두가 이 광대보다 더 튀어나와 있으면 광대 수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꼭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되시는 내용 됐으면 좋겠고요. 광대 수술을 준비 중이거나 또는 광대 수술하고 나서 나 광대 수술했는데 왜 안 줄었지? 더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참고가 되는 내용이 됐길 바라면서 이번 내용은 마무리를 짓게요.